나는 조건 안 보고 사랑만 보고 결혼했어요.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아. 당연히 조건 봐야 돼. 내 인생 갖다 바칠 건 아니잖아. 소중한 내 옆에 누굴 둘 건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 인간은 차 도화지 같아서 있잖아. 엄청 많이 영향을 받아. 건강한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아. 내가 어제 이혼숙녀 캠프를 보고 진짜 소리내서 꺼이꺼이 눈물이 났어. 왜냐면 거기에 출연한 한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정말 안아주고 싶을 만큼 안쓰러웠어.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서. 그 남편은 4, 5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들어간 회사에 동료나 친구를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바람도 많이 피고, 그리고 아내를 목 조르기 해놓고서는 친구랑 통하면서 자랑을 하네? 그러면서 계속 희죽희죽 웃어. 안 그랬던 사람도,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있잖아. 친구를 잘못 만나잖아? 물들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맞고, 금묵작인 거 맞아. 먹물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 맞다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30이 돼도 우리는 참 이렇게 흰색 도화지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곁에 둬야,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아름답게 다채로워진다. 인생이 힘들게 다채로워지는 거 말고, 그걸 진짜 명심하고 소중한 내 옆에 누굴 둘 건지, 누구와 함께 할 건지는 아주 신중하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인터뷰하면서 할미 언니가 그랬잖아.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인데 지혜롭고 깐깐하고 현명하게 선택해야지.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결혼할 때 있잖아. 조건 본다고 하잖아. 당연히 조건 봐야 돼.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봐야 되고, 나랑 가치관이나 방향이 너무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방향인지 봐야 되고, 윤리, 도덕적 의식이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인지 봐야 되고,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인지 봐야 되고, 나의 강점과 장점을 얘기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 돼. 볼 조건이 너무 많아. 사실 결혼 전에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은 다 확인하고 결혼을 해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 그러니 당연히 면밀히 따지고 조건 봐야 되는 거지. 나는 조건 안 보고 사랑만 보고 결혼했어요.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아. 봉사하는 거야 뭐야. 내 인생 갖다 바칠 건 아니잖아. 조건 보셔야 된다. 근데 그 조건이 물질적인 조건에만 치우쳐 있지 않으면 돼. 물질적인 조건은 10개의 조건 중에 한두 개는 되겠지. 봐야지. 그것도 나의 경제관념이랑 비슷한지도 봐야 되고, 같이 으쌰으쌰 만들어갈 방향이 같은지 봐야지. 근데 그것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내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게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럴 거면 혼자 살아라. 혼자도 충분히 새끼 먹고 안락한 곳에 잘 수 있는 능력들 되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품을 내어줄 수 있는 다정한 우리 다정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점점 나의 색을 잃어가고 나 스스로를 헷갈리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그게 사랑이다. 널 헷갈리게 하잖아? 그리고 너의 자존감을 깎아먹잖아? 너의 색을 잃어가잖아? 인연이 아니다. 결단해라. 여러분, 제가 주말에 다정이들이랑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무무를 하면 꼭 나오는 연애 질문이 있어. 그 연애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랑과 연애 빼면 또 나도 시체거든.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이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사랑을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사랑에도 명과 암이 있거든? 이 사랑 때문에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진짜 많아. 그래서 그 무무를 보면 우리 다정이들이 연애하면서 나만의 색을 버리거나 자존심을 버릴 만큼 아주 치열한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랑도 해볼 법하지만 좀 나를 지키면서 나의 색을 선명하게 만들면서 하는 연애가 나는 진짜 건강한 연애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한 방법은 있어. 건강한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는 나의 색과 물론 상대의 색도 지키는 대화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내가 너무 맞춰줘도 안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무조건 나에게 맞춰주는 걸 바라서도 안 되는 거지.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모두에게 인정 욕구가 있거든? 근데 사랑하면 가족보다 친구보다 훨씬 더 밀접해지고 가까워지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는 인정은 엄청 큰 영역을 차지하거든? 약간 연인끼리 다툴 때 항상 이렇거든? 너 때문에 그래. 너가 그랬잖아. 너만 안 그러면 되잖아. 너가 늦게 왔잖아. 너가 연락 안 받았잖아. 너가 뭐 그렇게 되잖아. 상대방과 내가
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고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연락의 빈도나 연락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상대와 내가 틀린 점을 찾으면서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넌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대화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사랑이나 연애나 부부관계가 잘 안 풀릴 거야. 분명히. 근데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라는 거 절대 아니야. 나의 색을 명확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까진 가능해. 나에게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분명히 많이 다툴 것 같아. 상대를 조정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 역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색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색을 명확하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현 남편이랑 썸 탈 때 그리고 이제 연애 초기에 남편은 술 먹는 걸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술자리를 하는 것, 그리고 반주를 하는 것. 그런데 나는 아예 술을 안 먹었어.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고 피곤하니까 술을 안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의 술 약속이 있는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삶의 패턴이 너무 달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일주일은 견디다가 2주차에 얘기했어요. 나는 술자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상현님이 매일매일 술자리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의 다툼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의 중심을 맞췄으면 좋겠고 이게 다툼의 여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거든. 근데 고맙게도 상대는 그걸 너무 존중하고 술자리의 빈도를 일주일에서 3일, 3일에서 이틀, 이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줄여주더라고. 그 역시도 당연한 게 아니고 상대가 나의 패턴에 내가 생각하는 거에 조금씩 맞춰준 거거든. 나는 절대 그게 당연하다고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서로의 삶의 패턴을 맞추거나 좋아하는 취향의 중도를 맞출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연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진짜 중요한 두 번째는 나를 잃지 않는 경계가 필요해. 예를 들면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시간을 모두 점유하고 싶어 하거든. 난 지금도 그래. 난 지금도 퇴근하고 강아지 산책 같이 했으면 좋겠고 내가 잠드는 시간에 같이 남편이 잠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 일어나는 시간에 남편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사실 이걸 좀 많이 억누르고 있는 거야. 이 말은 상대의 시간과 나의 시간, 그리고 상대의 성장의 시간과 나의 성장의 시간, 이런 관계에서 상대의 시간과 내 시간에 대한 경계를 둬야 된다는 거야.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거든.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같이 먹는 게 행복하고 같이 노는 게 행복하고 같이 부대끼는 게 좋아서 약간 그 루틴이 깨질 수가 있어. 특히 막 사귄 지 얼마 안 된 때는 더 그렇겠지.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같이 살찌잖아, 우리처럼. 그런 것처럼 사랑에 폭 빠져 있을 때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건강한 연애가 오래 지속되려면 나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의 시간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의 자기 개발을 하고 나의 커리어를 높이고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나를 계속 잘 가꿔내지 못하면 상대에게도 매력을 느끼게 하기가 어려워. 정은 붙지만 매력과 존중과 리스펙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NO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 왜냐면 이 경계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거든.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가족들이랑 모임도 많고 친구들이랑의 모임도 많고 사적인 모임, 비즈니스 모임 너무 많아. 근데 이 모임에 항상 부부, 동반으로 가고 싶은 거지. 근데 상대는 내향형이거나 혼자 있는 시간으로 충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되게 스트레스거든. 왜? 나의 시간이 뺏기거든. 그리고 상대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 그렇게 노라고 말하면서 내 시간에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상대의 관계를 위해서. 평생 오케이 걸, 오케이 맨은 없어. 적당선을 넘기 시작하면 질리거나 지치거나 떠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노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 될 거야. 그걸 존중해줄 필요도 있지. 건강한 연애는 절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관계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나를 마주하기야. 1번, 2번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있잖아. 이 3번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말 하잖아. 그 두 부부는 진짜 잘 만나서 결혼했다. 저 두 커플은 서로를 만나고 진짜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떠오르는 커플이나 부부 있어? 나는 있거든? 우리 신혼이라 좋아 죽는 것도 있어.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남편을 만나서 진짜 나를 발견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의 강점이나 장점을 사실 난 모르고 살았는데 남편이 눈으로, 마음으로, 말로 알려준 게 굉장히 커.
그래서 내가 남편을 만나고 1년 뒤에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출간하기까지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로운 인생으로 펼쳐질 수 있다. 좋게든 안 좋게든. 그래서 상대를 통해 발전하는 나를 마주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연애와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확신하는 편이야. 내가 요즘 느끼는 생각인데,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있잖아. 지나간 일에 연연하거나 지나간 일에 크게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왜냐면 앞으로의 일이나 삶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지나간 일에 연연해 있고 머물러 있고 발목이 잡혀 있지 않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멘탈이 센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멘탈 꽉 잡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는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미래를 위해 달려가느냐, 이 두 개의 차이로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제의 일은 기억도 못해. 예를 들면 오늘이 수요일이면 월요일날 뭐 먹었지? 또 헷갈리는 거야. 그게 너무 바쁜 일상 속이긴 하지만 오늘 먹을 저녁, 내일 할 점심에 더 많은 에너지를 기울이는 거지. 어떤 사람은 어제 먹은 점심이 진짜 별로였다고 지금 오늘까지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나간 일에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어. 없을 것 같지? 주위에도 많아. 그래서 속도와 격차 차이가 난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다정이들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었으면 해. 사실. 그래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거든. 지나온 날들에 연연하면 뭐 대단히 좋은 거 없다.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던 거에 연연하잖아. 또 그것만큼 멋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살아갈 날들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더 좋겠는 마음이 있네. 제가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저는 완전히 테토니어예요. 애견녀의 성향이 아예 없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면 테토니어에 가깝지만 제가 제 남편한테는 한없이 여릴 때도 있고 기대어 쉴 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애교를 부릴 때도 있고 혀가 막 짧아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테토니어라고 해서 애교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유형별 궁합이 또 있다고. 맞아. 저는 테토고 남편은 애견에 가깝거든요. 연애할 때, 일할 때 말고. 이 조합이 은근 잘 맞는 조합이래요. 리드하는 여자와 리드를 따라가 주지만 섬세하게 챙기는 남자. 그래서 테토녀도 감성적인 모먼트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견남이랑 은근 잘 맞는 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유연함이 필요해요. MBTI도 나는 그 MBTI니까 하지만 또 MBTI 변하거든? 영원한 건 없어. MBTI건 테토 네, 애견의 네. 성향이건 좀 유연함을 가지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우물에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결혼을 하면 좋은 남자, 이런 질문들도 많더라고. 근데 이 좋은 사람이 모두에게 좋진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나를 알고 좋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사실 좋은 남자의 기준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너무 다르겠지만 저나 제 친구들을 보면 내가 자꾸 엄마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딸처럼 네.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 좋은 남자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내가 애교를 부리고 나 진짜 파이팅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가끔 안겨서 울기도 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가끔 너무 딸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날 굉장히 많이 품어주는 포인트가 많다는 거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자꾸 엄마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엄마처럼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손톱까딱하지 않아.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갖다 줘. 그게 뭐 데이트 준비일 수도 있고 네. 이건 성의의 문제거든요. 뭐 엄마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그걸 원하는 그런 사람은 저는 사양하겠어. 반대로 남자들도 서로 행복한 관계는 내가 사내 아이처럼 너무 순수하게 막 작은 것에 엄청 기뻐하고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닌데 여자친구가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해가지고 우쭐할 수 있고 좀 그런 서로의 귀여운 모먼트를 발견해주는 관계가 진짜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난 기준이 아닐까. 그리고 나도 상대가 편히 쉴 수 있는 어깨를 기대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될 필요도 있고 저 사람도 나에게 기댈 수 있게 해줘야지. 헤어진 지 한 달 됐는데 전 남친이 잘 살고 있는 게 너무 괘씸하다.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헤어진 사람을 잘 끊어내는 방법은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내가 알아줘야 돼. 내 감정이 저 사람이 싫은 게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은 아직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 감정이야. 그러면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게 내 감정이 아닌데 네. 자꾸 거기에만 집착하면 나의 이별의 시간의 고통은 길어. 그래서 내가 알아줘야 되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했구나. 저 사람은 사실 이걸 나한테 잘해줬었구나. 내가 연애할 때 이 부분은 미숙했구나.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면 네.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다른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돼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마주하지 못하고 쟤는 왜 이렇게 금방 썸 타는 거야? 벌써 연애를 시작했다고? 네. 이런 마음에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별의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남아있는 마음을 알아주거나 민망함을 무릅쓰고 네. 연락해봐야 된다. 할 만큼 다 해봐야 돼. 저도 헤어지고 마음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만났는데 다시 만날 만큼은 아니었구나 해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면서 그 내 마음이 원하는 거를 내가 들어줄 필요가 있다. 우물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관심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그 사람을 공부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100점을 맞추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핵심 기출문제 막 풀고 그런 것처럼 저는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먼저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남편이랑 이제 두 번째 데이트 전에 제 남편이 작가니까 남편의 키워드를 다 섭렵해서 유튜브와 인스타에 검색을 싹 다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쓴 6권의 책을 정독하고 출근할 때마다 오디오북도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대화, 이 사람과 나와의 맞는 부분 이런 것도 내가 맞춰봐야 되잖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공부했어. 그게 1번이고 2번은 나의 장점과 나의 매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그게 메이크업일 수 있고 패션 스타일일 수도 있고 나의 말투, 좋지 않은 말투 습관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자중하고 내가 잘하는 대화의 스킬, 나만의 장점이 있어. 아, 나는 정말 잘 들어주고 비언어적 요소인 피드백을 잘해주고 질문을 적재적소에 잘해. 그러면 그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그 3시간 동안 나의 인생 리즈를 보여주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할지 말지는 저 사람 마음이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저 사람 공부하는 거, 그리고 나를 공부하는 거, 그리고 만났을 때 3-4시간 동안 초집중하는 거. 핸드폰 보거나 화장을 그 사람 앞에서 고친다거나 아니면 막 하품한다거나 피곤해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나의 최대치, 나의 리즈를 보여주기 위한 집중. 나는 이 3개를 계속 반복할 것 같아. 그래도 안 되잖아? 인연이 아닌 거. 인연이라면 연락이 와. 그럼 그때 기회가 되면 만나보거나 이 3개를 하지 않고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면 그래도 노력을 안 했잖아. 해야지, 노력해야지. 갖고 싶으면. 애쓰지 않으면 가질 생각을 말아.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갖고 싶잖아. 욕심이야. 이 얘기랑 같이 언니 주변에서 다들 연애 오래 잘하는데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 새로운 연애 할 수 있을까? 그랬구나. 새로운 연애를 할 기회가 없지. 기회를 만들지 않으니까. 왜냐면 연애를 잘 오래 하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제 대학 동기 중에 진짜 예쁜 친구가 있어. 있지 멤버의 리아를 닮았어.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하고 지금 대기업에서 거의 7-8년 동안 근무하는 성실함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결에 맞는 사랑을 만나려고 대학 때부터 매주 소개팅을 했어요. 체력이 돼? 할 만큼 토일, 금토일, 토일 이렇게 소개팅을 이렇게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다가 자기랑 맞는 사람 만나면 한 2년 연애. 막 이렇게 소개팅을 정말 많이 하고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 결국 예쁜 친구도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겁나 해. 근데 노력을 안 하고 경우의 수를 늘리지 않고 안 되지. 소개해달라고 하기 쑥스럽다. 그러면 모임이나 상황을 늘려야지. 저희 회사에서 모태솔로인 여자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연애를 3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애 상대를 어디서 만났냐. 카톡 오픈 채팅이나 당근마켓에 보면 동네 기반으로 이렇게 강아지 산책하고 퇴근 후 카페에서 모이고 그런 게 되게 많대요. 거기서 강아지가 없는데 강아지 산책 모임에 가서 강아지를 간식을 주면서 거기서 강아지를 키우는 남성분과 연애를 3년 동안 하고 있어.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날 때 엄청 공부했고요. 나의 최대치를 끌어내려고 데이트할 때마다 한 옷을 6번 넘게 갈아입어. 그리고 만났을 때 단 1분도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맛집도 찾고요. 계속 밥 사준다고 꼬셨어요. 이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 나의 인연과 운명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어려워. 진짜. 제가 어제 예보링님이랑 촬영을 했어요. 예보링님은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23살 유튜버예요. 뽀링이랑 어제 제 남편이랑 저희 사무실에서 막 또 얘기를 나눴는데 뽀링이가 이 어른스러운 연애, 성숙한 연애가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3년 됐죠? 4년? 연애까지. 결혼하고 바로 이렇게 합치신 거예요? 네. 대박, 저 사귀는 너무 사람. 멋있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와 남편이 성숙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뽀링이가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게 내가 20대 때랑은 지금 다른 마음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성숙한 연애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 첫 번째로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 상대가 보내는 시간, 상대가 생각하는 사고, 말투 이런 거를 굳이 내 식대로 막 조물주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과 멋스러움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많은 사랑이 100%다 행복하고 사랑스러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 가운데서 귀여움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내가 100% 맞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을 바꾸려고 했어. 내가 되게 성실하게 살면 저 사람도 성실하게 살아야 돼. 나보다 성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보고 배울 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상대가 살아온 방향과 상대가 생각하는 사고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대부분 많은 연인 간의 다툼은 상대를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내 식대로. 상대는 쉽게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사고나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태도들에서 그나마 좋은 거,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 귀여운 것들을 발견해야 행복해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와. 그렇다는 게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상대와의 시너지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시너지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아. 인간은 다 반쪽뿐이래요. 이 반쪽뿐인 사람이 다른 반쪽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해. 그래서 나는 정말 반쪽뿐인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나의 반쪽을 채워줄 수 있는 저 사람을 만나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해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상대에게 감사함을 알아서 하나의 동그라미 혹은 하트 아니면 별이 되는 거지. 모양과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어. 장점과 단점은 다 다를 수 있듯이. 그래서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시너지와 감사함을 아는 게 지속해서 꽤 오랜 시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있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사람과 인연이 지속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상 금방 끝날 거야.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줄 수 있는 상대의 존재에 감사할 줄 아는 게 두 번째 성숙한 사랑인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내향형이야. 누군가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내 남편 혹은 내 남친이 되게 활동적이라 먼저 말을 붙여줘. 어른들이랑 모인 자리에서도 저는 진짜 어른들을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남친은 굉장히 넉살이 좋아서 나 대신 말을 다 붙여주네. 땡큐.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외향형과 내향형이 잘 맞는 이유가 내가 어렵고 못하는 부분을 저 사람이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시너지인 것 같아.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대의 시간까지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상대의 시간을 점유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 점유하고 싶을 땐 되게 조심스러워. 예를 들면 제 남편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다 함께 하고 싶어. 그냥 요 앞에 강아지 산책하는 20분도 손잡고 함께 하고 싶어.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안 맞아. 근데 부탁해요. 지금 쇼파에 한 몸이 되셨지만 저희 15분만 산책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부탁해요. 왜냐면 그 사람 시간이지 나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을 빌려 쓰고 싶다면 부탁해야지. 당연한 게 아니죠. 같이 사는 식구라도 상대의 시간을 점유한다는 건 부탁의 영역이지 당연함의 영역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점유하지 말 것. 그 사람만의 시간이라고 인정할 것. 그 사람의 시간을 빌려 쓰고 싶다면 감사함을 함께 전하고 부탁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시간의 사용이 굉장히 다른 사람은 인연이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낯설 보면 그렇더라고. 저는 주말 부부를 선호합니다. 저는 주말에만 데이트해요. 이런 남성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성분들이 육아를 한다면 공동 육아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일을 하는데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잖아. 그러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인연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시간의 호흡이나 인생의 호흡은 비슷해야겠지만 그 안에서도 상대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쵸. 그래서 큰 패턴은 동일한 게 인연의 시작이겠지만 그 인연을 지속하려면 상대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착각해서 점유하려고 하지 마라. 부탁해라
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 상대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한 건 없잖아. 그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대단한 착각이에요. 상대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부족하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완전한 게 있어? 그것도 대단한 착각이고 자의식 과잉인 거지. 그래서 부족하겠지만 인지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상대도 충분히 참작해줄 거다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차인 적 있으세요?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고백했는데 차인 적은 없고 차인 적은 있지. 대차게 차인 적도 있고 차였네 싶은 차인 적도 있고. 저는 매번 사랑을 하고 끝나는 이별이 항상 아팠던 것 같아. 연애를 오래 해서 아픈 것도 있는데 저는 항상 마지막 사랑처럼 사랑을 했던 것 같거든. 만날 때마다 진지했기 때문에. 근데 이별하고 나서 저는 계속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자신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인간적으로 되게 성숙해져요. 비참한 사랑도 해보고 절절한 사랑도 해보고 대차게 까여보는 사랑도 해보고 보고 싶어서 눈물 나는 사랑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되게 다채로워지고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사랑은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아. 인간이 성숙해지고 인간다워지니까. 제가 현 남편과 제주도에 프로포즈를 하러 갔을 때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상현이 만났던 사랑들에게 감사해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현이 만났던 사람들한테 감사해. 내가 종택지잖아. 진짜 감사했어. 사실 지금 현 남편도 미성숙한 어른이었을 거고 미성숙한 사랑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미성숙한 사랑을 겪어왔으니까 지금의 저의 남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미성숙함을 견뎌내준 사람들한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가 만나왔던 사랑들에 감사해요. 결국 내가 종착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한테도 되게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이별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데이터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말 조심하고 선 넘지 말고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이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났어. 나는 이만한 사랑을 다시 못 만날 거야 라는 머저리 같은 생각은 하루 이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내 인생 데이터로 쌓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보다 빠르게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안목을 길러주기도 하니까 지나간 사랑들에게 고맙지. 지금의 남편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이별하고 나서는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이별하고 나서는 사실 내 삶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내 일상을 망가뜨리진 않아. 저는 이별하고 나서도 출근 정말 즐겁게 했고요. 미팅을 정말 씩씩하게 다녔어. 단 퇴근하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에서 데미지가 좀 있지만 절대 나의 일상을 교란하지 않아. 이별 따위가. 그래서 꽤나 숱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면서도 제 일상을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사랑을 하면서도 필요한 것 같은 게 사랑과 연애를 하면서 내 인생을 저 사람한테 걸진 말아야 돼. 예를 들면 저 사람의 인생도 존중하고 나의 인생도 바로 서 있으면 이별하고 나서도 내 일상까지 흔들리진 않아요. 제 주변에서 이별을 진짜 잘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랑도 잘하고 자기 삶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저 역시 그렇지만 절대 그 지나간 사람에 대한 흉을 보지 않아.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별에는 한 사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분명히 둘의 안 맞는 미스 포인트가 계속 발생되니까 이별을 했겠죠. 근데 어떠한 사람은 이별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후회해. 또 어떤 사람은 상대를 욕하느라 정신이 없어. 근데 결국 끝났는데 뭐. 끝나고 나서도 내 탓도 상대 탓도 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시더라고. 잘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누굴 탓하는 시간에 시간을 쓰지 않아. 나 역시 탓하지 않는 거지. 그게 좀 이별을 잘 극복하는 공통점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인생에 사랑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것 같거든.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직관적인 사랑이지만 가족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사랑 이것도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사랑이거든요. 인간을 사랑하면서 배우게 되는 인간성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를 절절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성숙한 인간이 되지. 부모가 되면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강하다, 부모는 강하다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사랑을 뛰어넘은 사랑일 거 아니에요, 자식은. 그럼 또 사람이 되게 성숙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 힘이 굉장히 센 것 같아.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도 1인 기업들은 금방 문 닫아요. 프리랜서 하다가도 금방 직장인 되거든요. 근데 팀원을 꾸리고 팀을 만들면 내가 멈추고 싶어도 가야 돼. 내가 잠깐 쉬고 싶어도 가야 돼. 그게 또 나름의 힘일 수 있지. 지켜내야 될 게 생기고 함께 시간을 나눠 쓰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참 그래서 조물주가 인간을 잘 설계했다고 생각한 게 꽤 지칠 때 있죠. 그때 반려자를 만나게 해.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꽤 지칠 때쯤 아이를 잉태하게 해. 그리고 어라 진짜 힘들고 지쳐 할 때쯤 손주를 보게 해. 이렇게 조물주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스텝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인간은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취, 운전, 결혼, 육아, 손주 보는 것까지 참 인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했던 말이 있거든? 공감했어. 인간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지 않으면 감내해야 될 게 조금씩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될 텐데도 결혼하지 않았어. 아이 낳아야 되는 시점에 아이를 낳지는 않았어. 무엇인가 더 귀한 것과 맞바꿨겠지만 그걸 감내해야 되는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이밍대로 살지 않으면 꽤나 미션이 어려워진대. 공감되는 거야. 너무 신기하게 인간은 참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그러는 이유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조물주의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다 뭐 똑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 자연의 흐름대로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무거워진다는 맞겠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정이들이 DM이나 댓글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의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하는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Q&A 영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점집 애기가 질문 엄청 많이 해주세요, 아직도. 맞아. 점집 알려주세요라고 댓글이랑 DM이 하루에 10개씩 와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6월에 또 갔다 왔잖아요. 친구들끼리 다 같이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이서 같이 갔거든요. 너무 웃긴 게 제가 처음 갔을 때 남편 얼굴이 보이는데? 이러더니 이렇게 남편 얼굴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난 지 2주 됐는데 진짜 제 남편이 됐잖아요. 너무 신기한데 같이 간 친구들 중에 유부녀 둘이 있었어. 근데 그 유부녀 둘한테도 남편 얼굴이 보이는데 하면서 그려주셨는데 너무 똑같은 거야. 제 남편 얼굴 보셨죠? 이러면서 아저씨랑 만담을 나눴다고 하더라고. 제 차례가 돼서 이제 들어갔어. 근데 다 앉자마자 왜 또 왔어? 이러시더니 너 친구들이랑 같이 왔다며? 친구들 이름 읊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띵띵이 띵띵이 이렇게 6명을 읊었어요. 근데 갑자기 띵띵이? 그 친구가 너보다 먼저 결혼했지. 둘 다 아이 생각이 있네. 근데 삼신할매가 고민하신다 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드리면 인스타그램 채팅톡에 상단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들과 함께 점집의 상세한 정보와 금액까지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점은 재미로 보는 겁니다. 맹신할 것 같은 사람은 가질 말아야 돼.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많대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 또 질문 주셨거든요. 연인끼리 다투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가 연락 문제거든요. 실제로 연락에 예민한 사람들은 진짜 그걸로 많이 다퉈요. 근데 저는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썸 타고 연애 초반에는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연락하는 게 썸 타는 기간과 연애 초반이에요. 근데 그때도 연락 문제로 골치 아프게 한다라고 하면 인연이 될 수 없지. 근데 장기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서로의 패턴도 알고 취향도 알고 깊은 내막도 알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미 같이 살고 있는 현 남편과 연락을 단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거든 물론. 그래서 서로의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하는 때 연락에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래갈 인연은 아니기도 하다. 근데 이게 헤어질 이유냐는 아니거든요. 헤어지는 것까지 가는 것은 대화가 안 됐다는 거야. 한쪽이 너무 연락에 집착했거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연락을 안 하거나 결국 연락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연락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하는 대화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연락을 잘해야 된다가 정답도 아니고 연락을 잘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을 만날 거다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다정이들이 연애 데이터를 쌓을 때 난 연락 많이 하는 사람 싫어, 연락 안 하는 사람 못 만나, 이렇게 자꾸 허들을 높이지 말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좋아요가 사실 모두의 정답이거든요. 연락 문제 아니고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 생활 패턴 너무 다르고 식습관 너무 다르고 소비 패턴 너무 다르고 많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 문제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가스라이팅인 듯 아닌 듯 사귀면서 약간 자존감이 떨어져요. 연애를 하면서 나의 색이 더 반짝반짝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점점 나다움을 잃어가고 자존감을 잃어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분이 조금 인생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하고 여성분이 매일 매시간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주의로 살아요. 그러면 이 둘이 연애하면 남자분이 인생에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까놓고 보면 남자분이 더 꾸준하게 일하고 남자분의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어. 근데 악착같이 살고자 하고 무조건 자기 개발하면서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정답이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태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삶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에너지를 어디에 얻는지는 외향형과 내향형도 달라요. 내향형은 혼자 있을 때 인풋에 에너지를 얻고 외향형은 사람들을 막 만나야 에너지가 생겨. 유형이 너무 달라요. 근데 상대가 잘못됐다고, 너의 방식은 틀렸다고, 너는 나태하다고 본인의 프레임대로 상대를 정의하다 보면 오래 갈 수가 없지. 제가 최근에 이혼숙녀 캠프를 봤는데 남편이 배달을 하루 종일 하셔서 월 700만 원을 버셔. 근데 와이프가 엄청 몰아붙이고 몰아세우면서 너는 볼품없어? 나 산후조리도 안 시켜줬잖아? 넌 쓰레기야. 항상 이러세요. 너만의 색이 있는데 반짝반짝함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주는 사람이랑은 인연을 영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내가 더 반짝반짝할 수 있게 나의 장점을 많이 봐주는 반려자가 필요해. 이 사람을 만나서 천국일 수도 있지만 누굴 만나서 지옥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럼 혜인님은 결혼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분을 어떻게 알아보고 만나게 되신 거예요? 결혼할 사람은 띠용 뭔가 결혼할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순간에 느낀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됐을 때 벌써 결혼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다정이들도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이 맞는지 데이터가 쌓이면 금방 의사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섣불리 하면 안 되겠지만 어제 저녁에 남편이랑 잠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30이 넘고 보니까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더라고. 어른이 되고 나서 만난 인연에는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성과 존중과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좋은 인연이 이어지더라고.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응원하는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 옆에 한결같이 있어주는 사람은 훨씬 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잠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만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존중해야 되고 충분히 사랑해야 된다. 왜? 시절 인연이니까. 그런데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고 잠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시절 인연들과 막 빛나는 삶을 살다가 언제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거든요. 부부는 절친이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절친이잖아. 좋은 평생 베프를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다정이들도.